네, 안녕하십니까, 어머님들. 네, 말씀 드리는 사람은 대구 농공초등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있는 교사 이태윤이라고 합니다. 다문화 가정 학생들하고 외국인 학생들을 10년 넘게 가르치고 있는 교사이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주제는 알아두면 쓸모 있는 우리 아이 진로 교육이라는 주제입니다. 어머님들 진로라는 말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 이제 흔히 생각하는 나중에 커서 뭐 먹고 살래 이런 문제가 아닌 그냥 아이들 생활하는 거 이야기를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로에 대한 이해와 가정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시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저는 직업은 진로가 될 수 있지만 진로가 직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로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나중에 우리 아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까라는 생각보다는 우리 아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순서대로 진로에 대한 오해와 이해, 우리는 왜 진로를 가르치는지, 우리 마음속의 진로는 뭔지 이런 순서대로 잘 알아보고 어머님들께서 가정에서는 어떻게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저도 교사가 된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 동안은 다 진로라는 것을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진로라고 이야기를 하면 무슨 일을 할 건가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 말고도 다양한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저는 그 걱정거리를 해결하는 게 아이들의 진로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그리고 저의 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아버님들께서 오늘 꼭 아셔야 될 것은 진로는 일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다 대부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학부모님들일 텐데 아이들이 직업이 없잖아요. 돈 받는 직업이 없다고 해서 아이들한테 진로가 없는 건 아닙니다. 진로는 살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이죠. 바꿔 말하면 오늘 아이가 밥 먹기 전에 어머니와 아버지와 나누는 대화도 진로의 한 순간이고요. 학교에 가서 받는 선생님들의 칭찬 혹은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거나 다투는 순간순간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모두 진로입니다. 우리는 매일, 매분, 매초, 매시간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고 생활하는 만큼 진로를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침 드시고 나면 오늘 점심은 또 뭐 먹지? 라는 생각도 저는 진로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아버님들께서 진로라는 말을 들었을 때 너 커서 뭐 할 거야? 아니면 뭐 먹고 살 거야? 라고 물어보는 문제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아이들이 지금 혹은 가까운 미래에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심하세요. 진로는 일이 아니라 아이들 시간, 아이들이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 아이들이 살아가는 시간,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지금 살고 있는 시간, 그 순간순간입니다. 네. 부모님 마음속에서 진로의 목표가 있을 것 같아요.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아이들을 왜 기를까요? 왜 학교에 보내고 학교에서 좀 부족하다면 왜 학원을 알아보시죠? 제가 생각했을 때 아이를 기르는 것은 부모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른이 되는 것은 부모님의 도움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이 유치원 때, 어린이집 다닐 때, 그리고 초등학교 때 조금씩 도움을 주어야 할 부분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 느껴지실 겁니다. 저희 아이도 늘 제 품에 안겨 있다가 어린이집도 가고 유치원 가면서 조금씩 혼자 하는 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의 진로를 생각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우리 아이가 혼자 힘으로 잘 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물론 그런 분도 있으시겠지만 돈이 너무너무 많아서 돈만 가지고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가정이거나 혹은 너무나 능력이 뛰어나서 하나의 능력만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대부분 평범한 가정과 평범한 아이들은 아이 혼자 힘으로 무엇인가 잘 할 수 있을 때 아이가 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시키지 않아도 잘 하는 어른이 되는 것을 부모님들께서 목표로 가지고 아이들을 기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보면 캥거루족이라 그래서 다 컸는데도 부모님하고 같이 살면서 부모님 보호를 받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자립을 해서 자기만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아이를 기르시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하네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스스로 살아가는 아이로 기를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 대부분 아이들은 잘 하고 싶어 합니다. 잘 하고 싶어 한다는 말씀은 바꿔서 말씀드리자면 실패를 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잘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합니다. 이것은 부모님에게도 마찬가지고 친구들 앞에서 내가 잘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물론 싫을 거고요. 학교 선생님들 앞에서도 당연히 싫을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실패를 통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어머님들께서 꼭 우리 아이들에게 무언가 할 때 먼저 도와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가 계란을 깨트린다고 했을 때 어머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그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가 계란을 깨트리다가 주방에 흘리고 노른자가 터져서 어머님들이 힘들게 치우시는 생각, 아버님들이 힘들게 청소하시는 생각을 하시겠지만 처음에는 얼마나 어려운지라도 알 수 있도록 해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위험하더라도 한번 해보고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보는 것도 아이들 삶에서는 정말 큰 공부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너가 어떻게 그걸 하겠어? 엄마가 대신해 줄게. 혹은 아빠가 대신 해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먼저 도와주시면 아이들은 다 커도 엄마 아빠를 찾게 됩니다. 그러면 칼로 과일을 깎는 것, 라면을 끓이는 것 이런 간단한 문제 말고도 아이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까지 어머님, 아버님이 도와주셔야 할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작은 일부터 아이들에게 직접 그냥 해봐. 일단 해봐. 해보고 안 되면
엄마, 아빠가 도와줄게 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도움을 주실 때는 그냥 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꼭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이가 변신 로봇을 샀습니다. 변신 로봇을 만들면서 저를 불렀습니다. 아빠, 이거 안 되니까 해줘 라고 저한테 로봇을 내밀더라고요. 이렇게. 저는 로봇을 물론 변신시킬 수 있지만 제가 한쪽을 해주고 다른 한쪽은 저희 아이에게 맡겨봤습니다. 생각대로 제가 한번 보여주고 나니까 잘 따라 했었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주실 때는 해주고 끝내시는 게 아니라 그럼 엄마랑 함께 해볼까? 그럼 아빠랑 같이 해볼까? 라고 말씀하시면서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도전을 같이 하게 되면 부모님하고 아이 사이도 아주 가까워지고요. 아이들이 무엇을 어려워하는지, 어떤 것을 통해서 성공을 경험하는지도 아실 수 있게 되어서 자녀 교육에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꼭 자, 여기 있어 라고 건네주기보다는 같이 하자라고 말씀하시고 아이들이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답답하고 짜증나실 수도 있습니다. 답답하고 짜증나는 마음이 있으셔도 꾹꾹 누르시고 아이들하고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무언가 할 때 부모님 마음으로는 아이고 저걸 애 혼자 어떻게 하나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100점으로 하지 못하겠지만 아주 잘 하지 못하겠지만 혼자 하는 일은 꼭 칭찬을 해 주셔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이가 바지를 입었을 때 두 다리를 바지 한쪽 구멍에 넣더라도 와 우리 누구가 바지를 혼자 입었네 꼭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발을 혼자 신어도 와 이제 혼자 신발 잘 신네 혹은 더 높은 학년인 경우에는 끈을 묶는 신발이 혼자 잘 신는구나 엄마 아빠가 안 도와줘도 되는구나 꼭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가 공부할 책을 혼자 폈을 때도 칭찬해 주시고 스스로 책을 한 권 다 읽었을 때도 칭찬해 주세요. 아이들이 스스로 무언가 할 때는 마음속에서 이게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잘 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걱정을 하면서 혼자 열심히 노력해서 무언가 했을 때는 마땅히 칭찬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아이가 혼자 했을 때 무언가 잘못됐더라도 에휴 그럴 줄 알았어. 아유 왜 그거 혼자 했어. 엄마 아빠 왜 안 불렀니? 라고 핀잔을 주시기보다는 실패해도 괜찮다고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도 잘 안 될 수도 있다는 것 알고 있거든요. 실패를 격려하고 다시 한번 같이 해보자라고 하는 부모님의 말씀은 아이들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집안일을 많이 하실 겁니다. 아버님이든 어머님이든 요즘은 혼자서 다 할 수 없으니까 저는 아이들도 조금 커가면서 집에서 역할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들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이런 거는 네가 할 필요가 없으니까 너는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으신데 전 그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께서 경제생활을 하셔서 돈을 벌어와서 같은 집에 같이 살면
아이들도 무언가 집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한 심부름이라든지 설거지를 한다든지 자기 방 청소를 한다든지 말이죠. 쓰레기통을 비우거나 쓰레기 분리배출을 하는 것도 아이들이 잘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부분에 역할을 주시고 함께 부모님과 하는 일을 아이들이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아이들의 생각이 달라지고 아이들의 마음이 더 건강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혼자 무엇을 했을 때 내가 작은 성공을 했다라는 그 기쁨이 나중에 큰 성공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혹은 그 이상 아니면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활용하실 수 있는 질문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꿈이 뭐야? 라고 물어보시면 엄마 나도 몰라. 아빠 나도 몰라. 나는 부자가 되는 게 꿈이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나 아직 꿈이 없는데 엄마 잘 모르겠어 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제 시간을 같이 보내시다가 우리 누구는 뭐 할 때 행복해? 아이들이 행복해 라는 말을 잘 모르면 뭐 할 때가 좋아? 라고 물어보시면 아이들이 나는 대부분 보통 핸드폰 보는 거 좋아하고 누워서 쉬는 거 좋아하고 친구들하고 노는 거 좋아해요. 그런데 그거 말고 그냥 놀고 쉬는 거 말고 뭐 할 때 행복하고 뭐 할 때 즐겁니? 라고 물어보면 아이들이 잘하는 게 뭔지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뭔지 조금은 보이실 거예요. 그런 작은 답들을 가지고 아이들의 진로에 미래에 도움이 되실 것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둘째는 누구누구는 학교에서 무슨 공부 시간이 제일 재밌어? 라고 한번 여쭤봐 주세요. 물론 대부분 아이들은 엄마 나는 공부가 재미없고 체육이 재밌고 선생님이 하고 싶은 거 하라고 시간을 조금씩 주면 너무 좋다. 쉬는 시간이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한테 그런 대답을 들었다고 화내시지 마시고 그래도 그나마 덜 싫은 공부라도 한번 물어봐 주세요. 그러면 앞에 질문과 마찬가지로 아이들에게 어떤 공부가 조금 더 맞고 어떤 공부를 할 때 아이들이 덜 스트레스를 받는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부모님이 하시는 일을 아이들이 좀 알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님들, 아버님들께서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정말 나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면 부모님들이 어떤 과정으로 우리 가정이 살 수 있도록 하는지 아이들이 꼭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 직업을 모르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정확하게 부모님들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알려주시면 아이들이 적어도 부모님의 직업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질 겁니다. 그 관심 때문에 아이들이 부모님과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관심을 시작으로 해서 아이들이 일에 대해서, 직업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꼭 부모님의 직업과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알려주세요. 마지막으로 어머님들, 아버님들께서 아이들과 주말에 나들이를 가실 겁니다. 혹은 아이들이 현장 체험학교를 갔다 올 겁니다. 그렇게 다녀오는 나들이에서 어떤 사람들을 봤고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지 잘 여쭤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질문들이 저는 어떤 직업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재미있는 직업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동물원에서 나들이를 했다면 동물원의 사육사를 봤을 거고 동물원에서 솜사탕을 파는 분도 봤을 거고
동물원까지 가는 길에 경찰 아저씨를 봤거나 동물원을 갈 때 지하철이나 버스를 탔다면 버스기사, 지하철 기관사 아저씨들을 봤을 겁니다. 그런 직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정말 아이들에게는 큰 경험과 재산이 될 것 같습니다. 꼭 직업에 대한 대화를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이가 꿈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엄마, 나 나중에 이거 할 거야. 아빠, 나 나중에 이거 할 거야. 라는 친구들이 참 많을 겁니다. 특히 아이들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에 다니고 있으면 맨날 바뀌는 꿈들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아이돌이 됐다가 내일은 의사 선생님이 되고 또 그 다음날은 유튜버를 할까? 아니 그냥 나는 회사를 갈 거야. 이런 꿈을 자꾸 바꿔갈 텐데 바뀌는 꿈 때문에 걱정하실 것은 전혀 없습니다. 꿈이 많다는 건 아이들이 그만큼 세상과 자신의 미래에 대한 생각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뀌는 꿈을 계속 격려해주면서 노력하면 꼭 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두 번째입니다. 아이들이 꿈을 이야기할 때 부모님들은 와 정말 누가 그렇게 된다면 정말 좋겠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부모님이 계실 대부분이시겠지만 몇몇 부모님들은 아이고 네가 어떻게 그걸 하니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꿈은 아이들의 미래입니다. 진짜 될까라는 생각을 부모님이 하시는 것보다 아이들 스스로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부모님들 생각에 우리 아이가 이거 할 수 없다 혹은 어렵다고 생각하시더라도 말로 표현하지 마시고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아이들 진짜 열심히 노력한다면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네가 어떻게 그거 하겠니? 라는 말씀을 절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가 어떻게 그걸 해? 라고 말씀을 하시면 아이들은 정말 마음이 슬플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다라는 말을 들은 아이와 안 된다라는 말을 들은 아이들은 정반대로 자랍니다. 아이들이 보다 밝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네가 어떻게 하니? 라는 말씀보다는 누구도 노력하면 누구나 다 될 수 있을 거야. 우리 같이 노력해보자 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꿈에 대해서 아이들이 이야기를 하면 잘 들어주고 무엇을 노력하면 좋을지 함께 대화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축구 선수가 엄청 하고 싶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봤을 때는 이 친구는 축구는 좀 아니었나 봐요. 공을 찾는데 엉뚱한 곳으로 간다든지 달리기도 잘하지 못한다든지 그래서 누구야 축구가 정말 좋으면 축구 선수가 아니라도 축구장에서 일할 수 있는 직업은 어떨까 라는 이야기로 아이의 고민을 많이 들어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가 커가면서 내가 축구는 잘 못하지만 축구가 너무 좋으면 축구 선수들과 함께 있는 직업을 가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물리치료사나 축구팀의 의사 선생님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도 합니다. 이런 것처럼 아이가 꿈을 말씀드릴 때는 꼭 잘 들어보시고 더 넓은 마음으로 잘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약 30분 정도 저와 함께 하셨는데요.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2부는 우리 학교에서는 아이들의 진로, 아이들의 살아가는 것,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또 그것에 발맞추어서 부모님들께서 어떻게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어떤 도움을 주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이야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